우리 국내에서 문재인 정권이 선거에 개입했다 하는 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2015년에는 47%밖에 되지 않던 투표율이 이번에는 71%까지 올라갔고 1차 당선 의석 241석 가운데 반 시진핑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측에서 201석을 차지합니다. 친중인, 친시진핑인 여권은 28석밖에 차지를 못한 것이죠. 누구나 시진핑이 이번 홍콩 선거를 건드릴 거다, 손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노골적인 독재자이니까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곳에 시진핑이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홍콩 선거 결과를 두고서 바로 이것이 선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다름 아닌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의혹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냥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시장 관련 사건, 그 측근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의혹이라기보다는 선거 개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좀 과거로 가보기로 하죠. 2017년 7월 당시 그때 문재인 씨의 보궐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파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수석은 조국 씨였던 것이죠. 조국 민정수석 아래에는 비서관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것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들입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 법무행정관으로 직전에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김미경 씨도 이때 같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경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19개 정부 부처 등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 이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좀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백원우는 박형철에게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첩보 보고서를 주면서 그것을 내려보내도록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경철은 자기의 부하 직원인,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의 파견을 온 경찰을 통해서 경찰청의 특수수사과장에게 이 첩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울산경찰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였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것이 2017년 12월 29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첩보 보고서 그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첩보 보고서에는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의혹 10여 건 그러한 첩보를 담고 있었다고 하고, 그뿐 아니라 이것을 울산경찰청에 보내면서 이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저 높은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에 수사 제대로 안 할래 하면서 질책성 첩보를 넣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첩보 보고서를 받은 이후 황운하 청장은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와대의 첩보 보고서가 울산경찰청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운하 청장이, 당시 청장이 지금에 이르러 그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전달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달 사실에 대한 증언은 여러 건이 있고, 그뿐 아니라 법원의 공판에서도 이것이 재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울산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그래서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죠. 이런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파견 나온 경찰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전달을 했다 하는 것이고,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박형철 비서관은 그냥 지시에 따랐구나. 일단 그의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는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은 박형철 비서관이 그때 울산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보통 수사관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책임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일했다고 못을 박는데 우리는 좀 찜찜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똑똑히 기억한다고 재확인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선거 관여, 이러한 사건은 울산시장 사례 하나뿐이다, 이렇게 못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을 보니까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수사관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2019년 11월 28일 백원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그곳의 원장은 양정철 씨로 알고 있죠. 이제 그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 울산시장 비리 제보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 특정해서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다. 무슨 암호문 같은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보면 자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좀 들여다보면 그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이 대목에서 백원우 부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개입한 것은 울산시장 사건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렇게 박형철 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많다. 아주 많다. 그리고 박형철은 울산시장 사건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건을 정식 공문 등록 절차를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백원우 부원장으로서는 같이 죽자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는 참여연대까지 튀어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경위와 정보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말고 청와대가 자체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품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범죄로 됐고 검찰의 수사 관할인데 왜 검찰에 가 있는 것을 청와대에서 안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러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청와대의 문제점들,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나오고 참여연대가 나오고 그리고 민변도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 다음 진행을 알아보기로 하죠. 2018년 2월 8일에는 경찰청에서 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월 8일 이전에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그 첩보 관련해서 확인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청와대가 요구해서 그래서 경찰청이 보고했다. 지금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는 울산시장 수사하고 관련해서 아직 입건이 안 돼서 내사 중인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이 수사 상황을 10차례 정도나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압수수색 예정사항까지 보고를 받았다. 그야말로 온전히 민간인 사찰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런 것이 지금 뉴스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내용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실의 직원들이 울산경찰청에 내려가서 직접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훑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어느 곳을 향한 굵은 물줄기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세세한 사건들이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나 하고 일지를 보듯이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뻗는 그런 궤적을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계속 합쳐가면서 이것을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까지 직접 내려가서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섭니다. 그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대립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더 커진 것이죠.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끼어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그 사고방식, 참 문제다. 이것은 청와대가 직접 끼어들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해명이라고 하러 나섰는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든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분명하게 판단의 근거를 얻게 되죠. 정말 같구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3차례나 보완 수사를 지시하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를 하도록 수사 지휘를 했고, 그런데도 경찰은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2018년 5월 11일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그 시점에 김기현 시장의 측근 비서실장과 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조사를 했을 때마다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선거 후보자로서는 치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물론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죠.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에 한정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의 부분은 그냥 두면
딸려 나오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김기현 시장은 선거에 패배했습니다. 2019년 3월 울산시장 김 시장의 측근이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로부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거 패배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과정이 없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간단히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경찰은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검찰과 경찰이 하는 일도 다르려니와 그것만이 아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히 가짜다,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포식자 앞에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한번 들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문다 하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했을 때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무혐의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검찰 본색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무는 그런 종류의 그 피조물이지 그들은 혐의를 보고 골라가면서 얼굴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무혐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일단 믿고 가도 된다. 나중에 명백한 이것을 뒤집을 그런 것이 나올 때까지는 믿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의 그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이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권 남용 이런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든 그런 수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사를 가장한 경찰의 정치 행위이고 청와대에서 명령을 받아서 한 하명 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표면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2019년 11월 27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정황을 보면 이 수사의 구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경찰을 통해 야당 후보를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이 된다. 청와대의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2018년 3월 30일 이 사람을 정당 추천 후보자로 추천한다 하는 이 공천 발표를 한 바로 당일 조진래 후보의 그 혐의가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면서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 나온 그 사람 중에 당선된 사람은 민주당의 허성모 후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형은 허성관이라고 해서 그가 역시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랬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후보자하고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든 불행하게도 조진래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5월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공천 발표한 당일에 소환 통보를 했고, 또 김기현 울산시장도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3월 16일에 측근 비리 혐의를 수사한다 하면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천받은 당일에 우연히도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에 불력하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면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일이 기억 못할 정도로 많았다는 그 입장 발표,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의문, 의혹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당 후보 기획수사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부산 경남 지역의 후보 공천을 발표하니까 바로 당일에 수사기관이 그 후보의 비리 의혹 수사 발표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확정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몇 명을 다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그 중에 이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을 급습하는 이런 식의 수사를 했다. 그래서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보니 우리 국민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하는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그것이 분명해졌죠. 청와대가 경찰을 풀어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스토리, 이것은 참으로 흔하고 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막장 드라마다 그래야 하겠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치사를 돌아봤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선거를 망치는 것은 항상 정치 경찰이었던 것이죠. 독재 정권 아래에서 나타나는 망국적인 경찰의 병, 또 미개하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정치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망국적인 경찰의 병, 그것이 바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병인 것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29일 현재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 경찰은 모든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손을 떼어 주십시오.
이것은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즉시 실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만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꼬리 자르기라고 한다면 이미 꼬리 자르기 정도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몸통 자르기를 해야 할 때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면 다 내놓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몸통을 어디까지 자를 것인가? 그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제21대 총선은 이제 전자개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수개표 해야 하는 것이죠. 좌파라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 모든 정당을 통틀어서 그들이 이번에 50석 이하가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또 뭐 다른 모든 곳들, 그래서 좌파라고 하는 측에서 50석 이하가 나온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이번 선거 결과를 무조건 안 믿을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개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만큼은 뼈에 새겼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홍콩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구나 시진핑이 홍콩 선거를 건드릴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에게 반대하는 투표가 압도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시진핑이 선거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는 것이 21세기다. 물론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시진핑이 깨끗해서 혹은 21세기에 감시의 눈이 날카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진핑은 홍콩 선거에서 차라리 패배하는 것이 낫지, 만일 여기에 개입을 했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대륙에서 죽게 된다. 이런 식의 빠른 계산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참으로 멍청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까지 개입을 했다. 이런 것이죠.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고작 지방선거에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얼굴 이름 다 드러내고 이 짓을 했다. 고작 지방선거에. 그런데 왜 했나? 그것도 자기 아는 사람 집어넣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문재인 씨가 시켰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씨 역시 좁쌀할 만한 그런 시야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어떻든 선거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자승자박을 한 것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를 믿는 국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문조차도 좌파조차도 자기들 이익을 뺏긴다 싶어서 불신하고 또 앞으로 뺏길 것 같아서 불신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비슷한 계산으로 불신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문재인 씨는 이제 몸통 가르기를 하던가 아니면 탄핵을 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황운하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느냐, 백원우 부원장이 조국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느냐, 물론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런 겁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시진핑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선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곧 다가오는 선거에서 패배한 편은 절대로 지금의 여당 문재인 정권 측을 안 믿는다.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안 믿는다 하는 겁니다. 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패배해야 살 수 있는 이런 길 앞에 서 있다. 만일 승리하게 되면 그냥 폭동으로 간다.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전자개표하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그리고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신용을 너무나 잃었기 때문이죠. 통계까지 조작하는 인간들이 선거 조작을 안 하겠느냐. 이것이 국민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안 됐지만 이번 총선은 손가락에 침 묻혀가면서 한 장 한 장 수개표해야 한다. 그것만이 길이다. 이런 것이죠. 선거의 공정을 해친 정치인, 이것은 누구를 따질 것도 없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목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정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신명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